안녕하십니까, 정재윤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휴장이었죠. 유럽 증시는 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방산 쪽의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특히나 독일 증시가 상당히 좀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도 1.26%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죠. 제법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로도도 좀 쌓여가는 그런 구간들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어찌됐든 유럽 증시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미국 시장도 이 고점 돌파 시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음, 1월 초, 12월 달까지만 해도 상당히 한국 시장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좀 강했죠. 지수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고, 아무리 못 가더라도 지수는 240일 정도 때, 이선인 2620선 자리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왔을 겁니다. 2628포인트 이 자리대가 이 작년 7월 달부터 하반기부터 밀려 내려왔던 폭의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가 되죠. 얼추 이제 다 올라온 그런 상황들입니다. 2612포인트 거의 13포인트대까지 상승이 나와줬죠. 시장에 있어서는 어떻게 시장을 보느냐에 따라서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때 당시에 좀 위축돼 있던 투자자들이 최근 들어서는 이제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뀌는 그런 생각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격 매수는 조금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 시장을 견인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주된 역할을 했던 기관들은 바로 연기금이었습니다. 연기금 쪽에서는 작년 4분기 때부터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저가 매수를 지속적으로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그러면서 지수에 있어서 하단을 받쳐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에 대한 유입, 사실 이 부분들을 좀 예상을 했었었는데, 고객 예탁금에 대한 증가 속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2월 14일 기준으로 54조대 늘어나긴 했습니다. 늘어나긴 했던 그런 사항들이지만 시장에 있어서는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은 그런 모습들이죠. 이 지수를 보게 된다라면 고객 예탁금과 지수에 대한 차이예요. 추이죠.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에 지수는 같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추후에 시장이 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이게 된다라면 고객 예탁금 또한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에 대한 증가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좀 증가가 된다라면 아마 종목에 대한 이 확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방산 쪽의 섹터들을 보게 되면 중대형주들 위주로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근데 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폭으로 움직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방산 쪽 섹터들의 중대형주, 대표주들이 실적이 급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소형주들의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근데 소형주에 있어서의 탄력은 약한 그런 사항들이죠. 그러다 보니 유동성이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중소형 쪽, 즉 소형주 쪽으로도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체크를 해보자라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지수에 있어서의 상승, 이 부분들은 2554를 넘어가고 2600대를 가기 위해서는 필히 움직여야 되는 섹터가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이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2차 전지 쪽 섹터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죠.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좀 얘기를 했었던 뭐 에코프로 머티라든가 TNT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양호한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에코프로 BM도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던 사이에 심텍이라든가 코리아 서킷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이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레거시 쪽에 있어서의 원익 IPS 같은 경우도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테스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들 딥시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변화가 좀 시작이 됐고,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삼성 쪽에 관련돼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지수가 추가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전히 2차 전지 쪽과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반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직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이들 종목군들은 상승한 그런 부분들이 없는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2차 전지 쪽 섹터는 봐야 된다.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던 게 전고체 쪽부터 시작을 했죠. 전고체 쪽 3월 달에 현대차에서 전고체에 대한 부분들 언급이 좀 있었죠. 생산을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전고체 쪽의 종목군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소재 쪽의 종목군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이제 하반기 때 레거시 쪽에 있어서는 수익성이 좀 돌아설 수 있다라는 얘기들, 개선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언급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 쪽 섹터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과 투자를 병행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죠. 조선 쪽이라든가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이건 조선 쪽이라든가 방산 이쪽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죠. 그게 된다라면 이들 기업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따라 들어가기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아직까지 중심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건 보유자의 영역이고, 만약에 한다라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겠죠. 그 상황에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다시 제2의 방산 쪽을 골라본다든가 또는 조선 쪽을 찾아본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결국은 이들 섹터들이 모두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고 시대에 맞물리면서 실적이 급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죠. 그러면서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런 종목군들에 있어서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섹터를 찾는 것, 그 부분들이 투자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제부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저희가 투자했는데 1100%가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텐베거죠. 이런 기업들을 찾는 그런 작업들까지도 병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수가 밀리는 구간에서도 시장을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바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과거에 2021년도 때부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역배열 역으로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수가 밀리든 올라가든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로 한다라면 성장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고 주가 상승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은 트레이딩과 추세를 병행해야 된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뭐 최근에 막 급등이 나왔었던 뭐 이런 기업들 있죠. 심택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보유자 영역 보유를 하고 있다라면 한 번쯤 어디서 차익을 할까 매도를 할까 그리고 눌림목을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이라든가 방산 이런 쪽은 트레이딩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력 쪽이 조금 타이밍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뭐 LS 쪽이라든가 LS 일렉 뭐 이런 쪽은 타이밍이 좀 오는 것 같아요. 다운전선 뭐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쪽의 종목분들 한번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테마성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뭐 인공지능 쪽이라든가 아니면 탄소, 로봇 이런 쪽에 있어서는 지금 최근 들어서 순환이 계속되고 있죠. 뭐 자율주행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 AI 쪽이라든가 로봇 쪽에 있어서의 이슈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흐름들이 순환매가 나와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선별적으로 상승 시도가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쪽도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뭐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종목별로 흐름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유럽 시장 쪽에 방산 쪽과 우주항공 쪽의 흐름들이 괜찮았으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우주항공 쪽에 있어서의 섹터들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대적인 역할을,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갈 섹터가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발생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죠. 그렇게 된다면 SMR도 투자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력 쪽 같은 경우는 투자적인 마인드로 보는 게 어떨까,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재건 쪽에 있어서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죠. 이제 종전은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재건 쪽에 있어서에도 시세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는 게 몫이겠죠. 처음에는 테마성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질적인 수혜주 찾기가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크게 수혜를 못 받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받을 수 있다라면 현대 계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재건 쪽 같은 경우도 여유를 좀 갖고 투자의 마인드로 좀 보게 된다라면 이것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수는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지만 종목장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 이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시장에 있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성은 없다라는 점. 지수는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정을 받았을 때는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영상을 매일 올려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